1층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거 다 그냥 전체가 있고요. 2층은 이제 이 지역에 출토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해놨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와당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둘러봐도 별로 마당이 없는데, 이 기와에 관련된 것은 내일 부여박물관에서 정말 종류와 다양하게, 그 부여 지역에 이제 사찰터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이 기와편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공주 지역에는 사찰이 대통사라고 하는데 아까 하나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건물이 공산성 안에 왕궁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곳에 있었거나, 밑에 공방지, 그 외에 관청 건물,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번이 바로 공산성에서 나온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밑에 것이 8년문이죠. 8년. 네, 8년. 그 다음에 얘도 보세요. 이렇게 이런 형태를. 저 위에도 있고, 이렇게 형태를.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진품인가요? 그래, 진품일 거예요. 여기에 모조 이렇게 써있지 않으면 진품입니다. 진짜 정교하네. 네. 와. 이제 이런 기술이 이렇게 침이잖아요. 얘는. 침이를 만들고 수키와 암키와 이런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일본에 이제 전수된 것은 588년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588년에 돼서야 일본의 당시의 중심은 지금의 도쿄가 아니고 바로 나라 아스카예요. 아스카. 그 아스카 지역이 일본에 가장 앞섰던 곳이고, 거기에 우리 도레인들이 제일 많이 가 살았던 곳이고, 그곳에 일본 사찰 최초로 밑에 주초석을 깔고 기둥을 세우고 기아를 올리고, 사찰 건물이니까 당연히 불상도 따라가겠죠. 그리고 탑 건축가도 있어야 되고, 탑을 다루면 또 금속을 다뤄야 돼요. 탑 상륜부나 이런 데는 만들려면. 그러니까 각종 전문가들이 588년에 그런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백제인들이 와가지고 아스카사를 건립했다. 그런 아스카사를 우리가 첫날 이제 거기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와당 무늬는 여기 다음에, 이게 이제 공주 방식이라고 하면 부여는 이제 시대를 달리하잖아요. 여기서 538년에 떠났으니까 공산성에서 나온 게 이게 전부 백제 시대의 거다 이렇게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에도 건물을 썼으니까 어쨌든 이게 백제 시대의 양식이라면 부여에 가서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비백제의 이 와당과 사찰을 짓는 방식, 아까 얘기한 와적기단을 쓴다거나 이런 방식은 백제만의 고유의 방식이에요. 와적기단 방식이. 자, 그 다음 현재 우리 백제 지역에서는 불상을 백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백제 사찰이 하나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불상 형태의 원본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스카나 나라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을 우리가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존 다트 코벨의 이 일본에 남은 한국미술을 꼭 읽어보라는 얘기가, 뭐가 진품이고 뭐가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온 목적이 바로 저겁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약간 이쪽으로 서주세요. 비스듬하게 촬영을 저쪽에서 하게. 자, 그리고 얘가 보이게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63쪽을 한번 펴봐요. 나라의 호류지에 가면 그 금당에 세 개의 부처님이 있습니다. 세 분의 부처님이 있는데, 석가열의 삼존불, 그 다음에 아미타열의 삼존불, 약사열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불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상의 이 좌대를 보면, 밑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밑에 좌대를 보세요. 그 좌대에 보면 이와 같은 구조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덮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상연좌라고 그래요.
상현자. 지난번에 우리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이 이 상현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졸지 않고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고 저 같은 분은 생각이 안 날 텐데, 이 상현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다시 여기에 있는 상현자, 이 상현자 모두 다 같은 계통입니다. 이게 백제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박물관에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나라 박물관에 가면 이 상현자를 하고 있는 불상이 있는데 그거를 북인가 위인가 어디로 표시했어요. 출처 나라명을. 물론 그게 정확할 수도 있고 그 나라명 표기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제 풍으로 아니면 양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통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게 북이 것이고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백제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간 건 확실하니까 바로 이게 바로 일본에 있는 아스카 시대의 불상의 상현자가 남아있는 형태가, 이것이 이제 모형이 원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청양에서 나왔던 거예요. 청양에서 나와서 이게 지금 다 합친 거예요. 이 쪼가리가 엄청나게 많이 깨져 있었는데 그걸 전부 쪼가리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 자대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앞쪽에 다시 보면 1986년에 청양군 목면 보니리의 백제 가마터에서 발견이 됐고, 파편을 다 복원해 보니까 높이가 1m, 폭이 2.8m, 초대형 불상대자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끝에 써놨잖아요. 일본 나라현 호루지 금당 안에는 석가삼존불 외에도 아미타삼존불이 그 옆에 세워져 있는데, 이 또한 공주박물관 전시물인 청양의 불상대자와 동일한 유형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스카 시대에 조성된 호류주의 불상 좌대는 백제로부터 그 형식을 전해받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류주에 가서 막연히 불상만 휙 쳐다보면 그냥 뭐 부처님이네 이거지만, 이걸 알고 가서 그 내부를 정확히 쳐다보게 되면 이게 프롬 백제구나, 프롬 구다라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 작년에 올 땐 제가 몰랐어요. 근데 올해 1월에 이제 선생님들 안내할 때는 여기에 이게 모셔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여기 선생님을 모시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하나, 자, 이게 바로 백제의 마지막 멸망 때 공산성의 최금자였던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 당나라로 끌려가죠. 당나라로 끌려가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살다가 죽었고, 죽어서 이제 무덤을 썼어요. 그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그 발견이 1900 언제라고 써 있을 텐데, 하남성 낙양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묘지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 위에 이제 탁 보내는 거 보이잖아요. 여기는 잘 우리가 글자를 못 읽으니까 여기를 한번 읽어봐요. 맨 오른쪽. 대당. 고좌위죠? 고좌위, 위, 대장군. 그 다음 자가 뭔자예요? 레죠? 원현인가요? 무슨 현이잖아. 그 다음에 개국, 자 같아요. 그 다음에 국, 그리고 예네, 이제 저기가 예공, 휘, 식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제, 거기 묘지, 명, 병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면, 공, 휘, 여기도 지금 그거예요. 국, 예공, 묘지, 명, 병서 해놓고, 공휘, 공에 살아있을 때 이러면 식진인데,
백제 웅천인야라 되어 있죠. 세 번째 줄 하나 둘 셋. 공휘 식진 백제 웅천인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식진은 백제 웅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진 묘지석이 나오면서 당시 공주에서 마지막 공산성에서 의자왕이 망했을 때 이 예식진이 임금과 함께 귀부해 오니까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식진이 의자왕을 설득을 했든 포섭을 했든 체포를 했든 해서 항복을 한 거지. 그래서 중국으로 끌려가게 됐다. 그래서 이 예식진의 묘지가 발견된 곳은 정말 우리에게는 또 대단한 그런 사료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공산성에서 예식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1층에